안녕하세요.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우울증, 항우울증 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살면서 이제 우울하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항우울제를 좀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우울증 약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들이 항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빴다, 혹은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요새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은 괜찮다라든지 아주 그 단발성 한두 번 뭐 기분 안 좋은 거 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려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오랜 기간, 꾸준한 기간 지속적으로 뭐 기분이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뭐 의욕이 없다, 아니면 식욕이 너무 올라갔다 너무 내려갔다 하면서 막 그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자살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어떤 그런 다양한 그 증상들 5가지 이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때 그렇게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항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 또 저는 이제 신경과 그 전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뇌 질환 이 있는 분들이 또 우울한 기분이 같이 있는 경우가 뭐 당연히 많거든요.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뇌전증, 뭐 파킨슨병, 뭐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우울감이 같이 있을 때 사실 뭐 재활이라든지 치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뇌 질환 있는 분들한테도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우울증 약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 기분이 바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효를 기대를 하려면 뭐 2-3주, 적어도 한 3-4주 정도는 좀 꾸준히 먹어봐야, 그래야지 이제 내가 기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항우울증 약 자체가 그 약효가 올라오려면 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어떤 그 적정 용량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용량으로 들이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데, 내가 오늘은 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약을 먹고 오늘은 뭐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드시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쭉 한 2-3주는 보면서 내가 이 약이 맞는지, 뭐 부작용은 뭐 특별히 나한테 안 맞는 건 없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라 조금 마음을 길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쭉 충분한 용량을 이제 써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니까 조금씩 줄여서 끊어도 되겠다, 아니면 뭐 좀 더 쓰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보다는 조금 그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을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항우울제 약들은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 뭐 특별한 부작용을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뭐 처음에 드셨을 때 좀 메스껍다, 뭐 어지럽다, 아니면 너무 졸리다, 아니면 뭐 혹은 뭐 잠이 안 온다, 뭐 요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씩 용량을 조절하면서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문제이고, 뭐 어떤 성 기능의 장애,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또 가끔가다 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요. 근데 이제 자살 사고, 자살, 뭐 충동,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뭐 10대, 20대 이런 그런 환자분들이 그런 항우울제 먹었을 때 그런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된다, 그런 어떤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면밀하게 의사와의 어떤 인터랙션 하에서 정확하게 약을 드신다면, 내가 그 자살 사고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울증 약을 안 먹는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제일 안타까운 건 갑자기 끊으시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내가 항우울증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정신과 약을 왜 먹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끊으시는 경우인데, 이제 갑자기 끊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처진다든지 막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든지 그런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럴 때 오히려 환자분들이 약에 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약 없으면 안 되나 보다, 내가 한번 끊어봤더니 큰일 났어, 이 약 나는 꼭 먹어야 돼, 오히려 이런 조금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약을 끊을 때도 약을 처방한 그 의사의 지도하에 점차 그 용량을 줄이면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가족한테도 그러면 항우울제 먹으라고 할 거냐, 왜 자꾸 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냐,
네. 저는 만약에 뭐 저나 저희 가족이 만약에 항우울제를 좀 먹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먹으라고 권할 거고 저도 처방을 받아서 먹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좋은 약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그때를 이렇게 잘 벗어나면 되는 것인데 꼭 이런 도움을 막 무시하면서 혼자 뭐 내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추운 날에는 막 두꺼운 옷도 입고 뭐 아주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틀듯이 이렇게 또 잘만 사용하면 좋은 약이 있으니까 너무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또 적절한 약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는 약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코세라피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신치료라고 하고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고정된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뭐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치료가 같이 있을 때 약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우울증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설명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댓글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